2부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기 경매 라방 제 124강 2부 방송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2부 방송에서는요, 1부 방송에서는 이제 그 가처분권자의 소송 제기하는 시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부 방송에서는요, 2부 방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가처분 등기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지분을 낙찰받아요, 먼저. 이게 지분 경매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지분 경매 강의할 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가등기 치고 가처분 등기 하고, 근데 가등기를 하는데 이상한 가등기를,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 지대로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끼나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겠어요, 봐가지고, 그죠?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할지 몰라도 정말로 내가 돈 좀 벌어보려면 상대방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해빌리 해가지고 남이 가등기 하니까 나도 가등기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사람 인성만 더러워진다니까. 그죠? 성질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1번 구모시 지분에 대해서 이 노모시라는 분이 강제경매로 이걸 낙찰 받았어요. 이분 지분에 대해 80분의 36이죠, 그죠? 약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1번 구모시 지분, 또 다른 구모시, 또 구모시, 구모 부시가 4명이나, 전체 아마 5명 중에서 이분도 4명이거든요. 한 명이잖아요, 그죠? 5명 중에서 이제 4명, 이 사람들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처분해버렸어. 근데 가처분하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피보전 권리를 보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피보전 권리가 보니까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누가? 노모 씨가. 이분이잖아. 83년생이죠. 그죠?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지분에 대해서 입찰하신다면요, 가처분은 역경매 대상이 되든 역경매 대상이 안 되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처분 등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보니까 2019년도 11월 1일이잖아요. 지분경매 낙찰 받으셨는데요, 그 상대방 타지분권자하고 저하고 좀 잘 아는 사이다 그러면요, 그 지분 낙찰 받으시면 엄청 제가 골탕 먹일 수 있다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말이지, 그냥 평생을 두고 말이지, 안종인이한테 이를 바다닥 갈 정도로 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지대로 하려면 지대로 똑바로 알고 하시라는 것이고, 제가 안종인 경매TV 채널에서는 100% 다 까발리잖아요, 그죠? 까발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공부하기 싫은 모양이라.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은 자 돈 벌지 말아라. 저는 제 주장입니다.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죠, 그죠? 피보전 권리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노모시입니다. 또 이분은 보니까 이제 경매 신청하셨네요, 그죠? 노모시. 요건 아마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니까 아마 이제 형식적 경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인데, 형식적 경매도 옛날 보니까 뭐 인수주의인데, 완전히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대원칙 소멸주의입니다. 소멸주의고, 다음에 이제, 인수주의 같은 경우는 당해 경매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상이다. 이 건 같은 경우는 형식적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주의에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줘요. 근데 그런 내용이 표시 안 되시면 전부 다 소멸주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실질이 뭐고 형식이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가지고 강의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할애하기는 저는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보니까 노모시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그죠? 임의경매 신청해가지고 뭐 낙찰되었다 그러면요, 어쨌든 이 가처분은 보니까 비록 어쨌든 뭐 선순위잖아요. 어쨌든 선순위인데 과연 이게 인수가 될 것이냐? 이건 저는 인수가 아니고 효력을 상실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게 목적이죠, 그죠? 목적 달성했잖아요.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왜 이런 가처분을 왜 하냐니까, 혹시 타지분권자가 자기네들 지분 가지고 호적호적 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칠까봐,
그 장난치는 것을 장난치지 마. 이게 가치본이에요.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전 채권 받을 게 있는데 너 확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저당권 실정하거나 막 팔고 가지 마. 이런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난치지만 목적 달성 다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근데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등기를 함에 있어가지고는요. 이게 이제 법원마다 조금씩 틀리는 차이가 나요. 틀린다기보다는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예. 효력을 상실했는데 어떤 법원에서는 이걸 직권에 의해서 말소시켜주는 법원이 있고 또 어떤 법원에서 뭐다. 아이, 우리 이게 직권 아니야. 당신들 알아가지고 협의해서 말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한 법원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협의 말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하고 씨 해가서 말소할 목록상에다가 이런 가처분을 부시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서 알아서 말소시켜주면 좋고 말소됐는데 또 봐가지고 이 사람 말이 우와 해가지고 이 가처분 말소 협약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그런 실익이 있겠습니까? 실익이 없죠. 왜냐면 어차피 목적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효력 상실한 상태에서 효력을 상실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지 뭡니까?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소송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큰 어떤 이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요 사건 동부 사건인데 부산 동부 사건인데 경매 정보지를 같이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입니다. 이게 돌아가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요, 내가 정확하게 꿰뚫어야 된다니까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요, 어슴푸리하게 접근했다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것이 차라리 돈 버는 것이라니까. 그죠? 개뿔도 모르면서 말하면 한다고 한마디 껍질대고 앉아있으니 그게 됩니까? 봐가지고. 그죠? 제 말 표현이 좀 심합니까? 험해도 어쩔 수 없어요. 봐가지고. 유튜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또 어떤 다른 유튜브 보니까, 또 욕도 먼저 잘 썹디다 봐가지고 욕을 어째 그렇게 찰지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뭡니까? 그 채널명이 순자엄마라는 그 채널 보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순자엄마 욕 참 잘하더라고 봐가지고 그런데 남들이 욕하는 거 보고 이제 또 나름대로 수대서 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21당에 1031 부산 동부 해가지고요,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이고, 여기 보시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잖아요. 그럼 이게 형식적 경매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낙찰된 지 얼마 안 됐네, 그지? 올해 4월 25일 날, 또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청구액은 빵원이고 당연하죠. 형식적 경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지분별로 이제 나눠 가지자 끝나는 거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1억 3,100만 원 선에서 낙찰이 됐고, 그래서 배당 완료돼 버렸네요. 그죠? 배당 완료됐고, 여기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요. 이게 가처분 돼 있잖아요. 가처분 해가지고, 이분이, 저기, 지분을, 요 지분 있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요 절차상에 있어서 이분들이 주택의 지분을 똑같잖아요.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그죠? 토지와 건물인데, 이게, 지분을 낙찰받고, 이분 낙찰받고, 그 다음에 가처분하고, 이 양반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이 임의경매라는 것은요, 이게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담보권 실행의 예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통상 형식적으로는 임의경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좀 예리하신 분들은요, 아니 노모 씨가 임의경매 신청했다면 이 양반이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건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잖아요. 없는데 얘가 왜 저기 임의경매야? 이게 뭐 이건 형식적 경매다. 일단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 인수해가지고 보세요.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해서 인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낙찰 받았어요. 이것도 특별 매각 조건에 인수합니다.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혈액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말소할 목록상에, 슬프시 집어넣어가지고, 계장이 뭐라고 욕 한마디 하면 욕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욕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면 세상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히 FM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1+1은 2, 이런 마인드 가지면, 깝깝해, 그냥. 그죠? 남한테 욕 들어먹지 않을 정도까지 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툭툭 치고 나갔다 빠지겠다 하는 것이 그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갑구 순위번호 5번 가처분 설정 등기 이에 대해 가처분권자의 신청 채권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지정되는 적시, 즉 낙찰되는 적시입니다. 가처분에 기한 포기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2021년 12월 16일자 가처분 포기서가 제출되어 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처분, 그러니까 낙찰됨과 동시에 가처분 말소 등기를 우리 말소하겠다, 말소하는데 협조해주겠다 이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 봐가지고 법원에서 직권에 의한 말소, 한번 해줘봐요, 넣어봐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해보시라니까. 해가지고 뭐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다섯 마디입니다. 그만 끝나는 거야. 몰라서 그랬다니 어떨 거냐고. 패죽이지도 못할 끼고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가처분 포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지분 낙찰자가 가처분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타지분권자 당신들 있잖아. 내가 소송에 의해서 확 그냥 건물 전부 확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나름대로 말이지 지분별로 해가지고 낙찰 금액에서 경매 비용 빼고 순수한 배당 금액으로 우리 지분별로 나눠 가지기 전까지 당신 적 권리에 대해서 뭐라고 장난치지 마. 장난치면 탁 이게 지분 경매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봐가지고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일단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다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가처분권자가 낙찰되면 있잖아. 이거 내가 할게. 뭐냐면 가처분 말소 관련된 서류 줄게. 이런 식으로까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마음 놓고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이게 부산 동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보면요. 지금부터 이건 아마 지금 제가 그전에 지분 경매 강의할 때 이 사례를 아마 소개시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보면은 똑같은 분이 낙찰을 받으셨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현재 이거는요 가처분 말소 안 됐어요. 오늘도 제가 등기부등본 띄워봤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상의 등기부등본은요 오늘 제가 피 같은 700원 들어가지고 등기부등본 발급받은 겁니다. 역시 4번 김모 씨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통해 가지고 2분의 1 지분인데 법인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3월 9일 날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하셨어요. 전모 씨는 누구냐? 그러니까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 그러니까 타지분권자 이분들이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타지분권자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보전 권리가 보니까 말이 많아. 근데 공유물 분할 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한다 이거지. 찢어지자 이거지. 저가의 동침 관계를 해소해버리자 이거지. 그래서 채권자니까 이분들이 자산관리 주식회사에서 낙찰받아서 가처분하고 또 이분들이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임의경매 신청했다더라. 그런데 이 가처분 등기 현재까지 말소 안 됐어요. 봐가지고. 보시니까 2017년 3월 9일 된데 현재 2022년이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건 제가 등기부등본을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정부 17타기거든요. 잠깐만요. 의정부 이겁니다. 이거 지금 오늘 제가 발급을 받았어요. 날짜를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2022년 9월 14일, 오늘이 9월 14일 맞죠? 아까 오후 4시 56분에 발급받았다니까요. 발급받았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가 소유권 해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이분 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낙찰받았잖아요. 강제경매로. 그죠? 그래서 이분도 가등기 됐더라, 가등기. 가등기라 했는데, 가등기는 해제를 말소하고, 가등기도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은 지분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해서 깊숙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오늘 날짜로 등기부등본 발급받았는데, 1번 지분에 대해 가지고요, 피보증 권리에서 가처분 등기 그대로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건 이제 개인한테, 이게 공유자, 이게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잠깐만요.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잠깐만, 화면을, 네. 이분이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공유자 전원 지분 이분 전에 이모 씨라는 분이 이걸 낙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2020년도에 가지고 전모 씨한테 이걸 다시 매매를 팔아버렸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보니까 이게 이런 가처분이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입을 안 했겠죠. 그죠? 매입을 안 했는데 아마도 이 가처분도 역시 마찬가지 효력을 상실하였지 않겠느냐. 어쨌든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당신이 가처분 왜 했냐 이거지. 예? 타지분권자 당신들 권리 행사, 장난치지 말아라 말이지. 장난치지 말아라. 이 상태에서 내가 경매를 진행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 가처분 말소 안 됐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 대전 사건인데요. 똑같은 사건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는 말소 안 시켜줘. 또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을 했어요.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가처분을 하였고 이미 경매에서 이분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했는데 11번 가처분이죠. 그죠? 11번 가처분 등기가 말소됐대요. 말소됐는데 이게 뭐냐? 이번에는 취소 결정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자 보십시오.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짜가 이제 2018년 8월 14일입니다. 그죠? 근데 가처분이 취소 결정에 의해서 말소된 것은 뭐다? 2019년도 2월 19일이라. 그죠?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낙찰자 이분들이 가처분권자 이 사람한테 가처분 말소해줘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싫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가처분 말소에 대한 어떤 취소 신청을 하였던지, 낙찰자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지분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지분 낙찰받으신 분이 타지분에 대해서 가처분하고 말이죠. 또 전체 자기 지분에 대해 가등기를 하고, 이렇게 또 임의경매에 붙이고 그런 경우 있어요. 이러했을 경우 이 가처분은 때로는 막아서 말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요거 보니 취소 결정에 의해서 말소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이제,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말소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직권에 의해 가지고. 이 사건이 사실은 지금 제가 지분 경매 관련해가지고는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이제 지분 경매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 이분들 타지분권자예요. 타지분권자. 그래서 양모 씨라는 분이 피보증 권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가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강제경매를 했네, 강제경매. 강제경매인데 이게 사실 이게 담보권 실행의 예니까 막 임의경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써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양모 씨 양반이 소송에 의해서 이 부동산을 경매를 붙인 거란 말이죠. 그죠? 경매를 붙인 상태에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이죠. 법인에서 이거 낙찰 받아갔습니다. 홍성지원 사건인데, 강원도 속초에 소자는 법인에서 낙찰 받아갔었네요. 그죠? 받아가고 나서 2018년 11월 14일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됐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니까 8번, 여기 8번이잖아요. 8번 가처분은 등기는 말소됐죠. 그러니까 요 날짜가 또 2018년 1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소된 사유가 우리 조금 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취소 결정에 의한 것이다. 근데 보니까 이것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것도 똑같잖아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매각으로. 날짜 똑같으니까. 이건 뭐다? 이게, 결국 이게 법원에서 직권으로 말소시켜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 건 같은 경우는 인수되는 걸로 아마, 경매 정보장 보여드릴게요. 인수되는 걸로 아마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친 척하고 그냥, 대금 납부하면서 낙찰받고, 다음에 소유권 이제 촉탁 등기 신청하실 적에 말소할 목록상에다가 이 가처분, 8번 가처분이잖아요. 그죠? 8번 가처분 이거를 슬프시 넣어봐요. 넣어가지고 법원에서 슉 말소시켜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해가지고 막. 그래서 며칠 전인가 저한테 한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분도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고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오프라인 강의는 당분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정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뭐 이런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들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저한테 또 하시는 말씀 영어가 상당히 낯설래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이게 내가 부지런을 떠는데 우리 채널만 하더라도요. 경매 영상물이 한 6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근데 용어가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러면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자면요. 최우선 변제가 뭔지 몰라. 그럼 최우선 변제 쳐봐요. 그러면요. 최우선 변제와 관련된 글이 쫙 떠요. 블로그라든 다 걸립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보고도 조금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질문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요즘 오지랖 넓으신 분들 참 많아요. 네이버 지식인에다 질문하면요. 여기다 막 답글 답니다. 그거 보시고 스스로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학원까지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안종희 경매TV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상에서도 아주 훌륭한 경매 채널이 많습니다. 그분들 전부 다 무료로, 운영하니까 그거 들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봐가지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장황스럽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번에 댓글 다셨더라고요. 너무 장황스럽대. 그러시면 보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그분들을 바라보고 제가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보시고, 저는 그래요. 이 영상물을 보시고 하나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아무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1시간 내내 해가지고 그냥 똑바른 얘기만 합니까? 때는 뭐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건 같은 경우 지금 보면요. 총공성인데 2017 타경입니다. 2017 타경에 16,825호. 네. 화면에 떴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본적인 보면 이상하게 가등기 이것은 인수된다고 나와요. 가처분을 보니까 이게 저기 법원에서 이게 작성했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이걸 제가 밑에 보니까 뭐 나와 있네요. 갑부 순위 7번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저는 이거를 법원에 법원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 안 된다면은 이 문건을 작성한 담당 공무원 이 사람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법률적인 어떤 베이스도 없이 그냥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럴 겁니다. 이런 가등기는요,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등기 하잖아요. 이 가등기는 말소시켜야 돼요, 말소.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봐가지고. 효력이 없는데, 그 사람 무조건 말소 안 되게 매수 인수한데, 만약 가등기된 매매 계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분 구분위에, 이거 웃기는 소리가 완전히. 이 양반, 이분들이 구분이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본인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구분이 지분. 본인이 경매 신청해가 낙찰되면은, 자기는 구분이 지분만큼 배당 받아가잖아요. 그죠? 구분이만큼 배당 받아간다고. 배당 받아갔는데 이게 만약에 본등기 하면 이게 다시 인수된다면요. 구분이 2 플러스 구분이 하면 구분이 4만큼 어떤 이 사람들한테 권리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 가등기는 이게 인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이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일단
가처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놨네요. 매각물건 명세서 잠깐 한번 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도 보니까 가처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자 관점에 있어서는요, 이제 가처분해가지고 가처분 아마 모레 9월 16일 날 한 번 더 말씀드릴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6일 날 방송은 라이브 방송은요, 참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선순위 가처분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관련된 그 가처분이에요. 가처분돼 있는데 그 가처분돼 있는 물건을 선순위 낙찰받았어요. 그러니까 10억에 낙찰받아가 나중에 한 4년인가 5년 후에 40억인가 팔고 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0억에 낙찰받아 40억이거든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30억이죠. 제가 뻥뻥 치는 것 같습니까? 뻥 아니에요. 뻥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그 대법원 판례하고 또 실제 그 사건 관련된 경매 물건지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처분은 이제 말씀드리고 또 아마 뭐냐면 건전한코 설정 등기 이행 청구 가처분하고요. 건전한코 말소 가처분. 이걸 해서 일단 9월 16일 날 전체 가처분을 다 끝마치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9월 중으로 해가지고 일기 라이브 방송 강좌를 다 마칠 그런 계획인데 만약에 안 된다면요. 10월 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기 방송 끝나면 이제 2기부터는 조금 달리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 지분 관련된 가처분 이런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하면서 그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또 다른 영상물 해가지고 뭐 제가 10분 내지 15분 정도 해서 지분과 관련된 가처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다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은 따로의 어떤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면요, 여기가 이제 이게 생생경매 교재 목차입니다. 목차에서 무슨 가처분이라는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지권 미등기, 그 다음에 토지별도 등기, 대지권 등기 없음. 토지별도 등기. 토지별도 등기는 집합 건물에만 국한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다른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런 거 다른 영상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고 괜히 혼란스러워진다니까. 한참 하더니 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토지별도 등기 관련해가지고, 여기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있고, 이후에 또 임차인이 있고, 또 이후에 또 임차인이 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집합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101호다 그럼 101호 같은 임차인 한 사람이지 둘, 세 명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번듯하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 강의하시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 봐가지고. 어쨌든 토지별도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 없음 여기에 대한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치권 있잖아요. 유치권 유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권자 골탕 먹이는 방법,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 받아가지고 유치권자하고 지루하게 말이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의해 가지고 유치권을 무효화시킨다, 무력화시킨다기보다는 대전제는 안 주면 되집니다. 안 주면 돼. 안 주고 나서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요. 다른 채널이나 이런 경매 학원에서 실전적인 방법을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권에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중이나 아마 10월 달쯤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2기 라이브 방송부터는 1기에서 한번 제가 진행해 오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좀 변경을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2기에서 이제 보다 자세하게 확실하게 이게 말 그대로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2년 9월 16일 125강에서는 건전항공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 건전항공 말소 등기 이행 청구권, 그리고 또 이 선순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30억 이상의 어떤 시세 차익이 발생된 그런 유형. 그것도 보면 그 물건도 보면요, 그 물건이 공동 투자로 들어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다음 카페 회원이었었어요. 그때 스타디 모임 할 적에 회장님이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우연찮게 저희 사무실 오셔가 몇 년 전에 또 자기 돈 벌면 돈 번 자랑하잖아요. 와, 이렇게 가면 뭐 돈 벌었다. 이거 그러시냐고. 그럼 그때 뭐 소고기 한 근인가 싸와서 나와가지고 소고기 먹긴 먹었는데 어쨌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을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 아마 이게 실전하시는 분들 아마 이게 뭐 이런 거나 오픈하는 거 별로 원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도 알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자, 오늘도 긴 시간 재미없는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면 저에겐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